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미래와 결별한 개혁신당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공천 작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대구 경북 현역 의원을 얼마나 영입할 수 있을지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선거 전략가, 킹메이커 같은 수식을 받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극단적인 분열만 있는 국내 정치 개혁에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 개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최소 20석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지지층이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지지자는 물론 후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시 보수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 확보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공략이 주요 전략이지만 국민의힘이 공천을 보류한 대구 경북 지역구 공천 확정은 오는 29일 또는 이후로 늦춰지고 있어 컷오프 현역 의원 영입도 쉽지 않습니다. 공천에서 밀리는 의원이 나올 것이고 또 이들을 또 개혁신당으로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지지도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소 보수적인 성향도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자기 고향도 되고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쪽이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곳이니까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 틀 안에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구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구 전체가 아마 저 견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의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그리고 뭐 당연히 관심을 끌 테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지원이 올 테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신당 공천과 후보 영입이 대구 경북 보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대구 지역 예비 후보자들은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협상에 나서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처벌 위주의 접근은 좋지 않으며 의대 증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기다려야 하는 환자를 생각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의사협회가 모이는 사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말 산악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조직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조직을 만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1,100억 원가량을 들여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지난 13일 개통했습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같은 세외 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2주째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오류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따로 관리했던 지방세와 과태료 같은 세외 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예산만 1,100억여 원. 하지만 개통되자마자 시스템 오류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구청에 와서 내거나 그러면 은행에 직접 와서 내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등록세 내고 납부 확인서도 바로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2주째 들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개편 전과 달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내용이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차량 정보와 단속 위치 등을 하나씩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이어질 민원이 걱정입니다.
본인들이 단속됐는지 모르고 계속 주차를 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만 됩니다. 지방세 환급을 위해 결제를 올리다 오류가 나 환급일을 미루기도 하고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입금 같은 온라인 수납도 수시로 중단됩니다. 수납은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수납은 좀 되긴 하다가 또 아까 오전에 잠깐 또 대구은행 잠깐 안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수납도 지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안정화 조치를 한 뒤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장애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스템 자체가 커서 최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결국 전국 지자체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오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철강공단 구무천의 수온오염토 정화시설 설치 사업이 엉터리 사업자 선정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70억 원이 투입된 시설인데도 업체가 뒤바뀌어 선정되고 공사 기간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 보도합니다. 포항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감사 보고서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의 경제성은 절대평가로 해야 하는데 포항시가 상대평가를 잘못 혼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황당한 건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분모와 분자의 값을 반대로 기입해 최종 1, 2위 업체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포항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 재검토와 공법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특혜 비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시는 감사 과정에서 설계사가 재검토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한 경상북도의 처분은 포항시 직원 2명에 대한 훈계와 시정 조치가 전부입니다. 고발 조치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었는데요. 예. 포항시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커녕 사건 경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 이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걸 감사를 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포항시의 심사 과정과 감사 이후 조치 모두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그 고발 조치가 돼서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또 이게 연유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고 또 지금 현재 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 포항시는 감사 결과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상대 평가를 잘못 혼용했다는 지적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를 근거로 1, 2위 업체가 뒤바뀐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보고 있고 한술씩을 제대로 고쳐서 했을 때는 이제 변동 없이 순위 변동 없이 이제 1순위 업체가 지난 2019년 시작한 이 사업은 그동안 무자격 건물 설계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과 예산이 늘어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최근 완공됐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중으로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게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영덕 강구항에서는 오는 목요일부터 나흘간 영덕 대게 축제가 열립니다. 연근해 대게 어획량이 줄고 최근 러시아 수입 물량도 감소하면서 대게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대표 대게 산지인 영덕 강구항. 이른 아침부터 대게 위판장에는 대게를 선별하는 어민들과 중매 상인들의 발길로 분주합니다.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찬 영덕 박달대게는 곧바로 품질 인증 표식이 채워집니다. 이번 주 영덕 대게 축제를 앞두고 물량 확보에 나선 중매 상인들의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최상품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영덕 강구 수협의 대게 위판량은 올해 42톤으로 어획량이 줄고 러시아 대게 수입도 감소하면서 가격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20% 정도 저희가 감소를 한 추세고
그리고 위판 금액은 지금 관광객이나 이제 수요층들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러시아 수입 대게가 지금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저희 박달대게 가격은 지금 가격이 오른 편이죠.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제27회 영덕 대게 축제가 열립니다. 대게 낚시와 대게 경매 등 관광객들이 대게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 위주 행사를 위해 8,000마리의 대게를 준비했습니다. 영덕 대게의 그 우수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영덕 대게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영덕군은 이번 대게 축제가 코로나 이후 2년째 이어진 행사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주까지 펼쳐진 일본 팀과의 맞대결에 이어 이번 주부터 KBO 리그 팀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시즌 개막에 맞춰 팀 전력을 일찌감치 끌어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연습 경기에선 어떤 전력을 선보였을까요? 일본 현지에서 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캠프 끝자락에 이른 삼성 라이온즈.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내팀 맞대결부터 주전 기용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팀이랑 연습 게임 할 때는 외국인 선수 투수들도 그렇고 이 타자 부분도 그 전에 이제 게임 안 나갔던 고참 선수들 위주로 실전 감각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선발 라인업부터 거의 시즌과 다름없었던 삼성은 하나전의 1선발 후보 코너, 이어진 롯데전은 2선발이 유력한 레이스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3, 4선발이 예고된 원태인과 백정현까지 점검한 삼성은 아쉬운 내용으로 선발진에 대한 고민을 남겼지만 불펜에서는 새로 합류한 임창민과 김재훈이 1이닝 무실점을 선보여 기대를 더했습니다. 첫 피칭 시합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구속보다도 좀 더 나았던 것 같고 직구 일단은 구위 체크를 좀 우선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첫 시합 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전 4안타를 포함 이틀 연속 맹활약한 김성윤과 두 경기 모두 안타를 뽑은 강민호를 제외하곤 타선에서도 아쉬움을 보인 삼성. 하나와 롯데의 1무 1패로 2월 연습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KBO 리그 팀들을 상대로 주전급 멤버들을 점검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는 다음 달 1일 기아와의 맞대결을 끝으로 오키나와 연습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지법 제19 민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유족 6명에게 2,500만 원, 나머지 3명에게 8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 검송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 학살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대실역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5천 세대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엘리베이터 6곳에 갇힌 주민 17명을 구조했습니다. 해당 지역 전력을 관리하는 대성에너지에 따르면 오후 5시 40분쯤 모두 복구를 마쳤고 대실역 인근 아파트의 낡은 케이블에서 합선이 일어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두고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 있다며 법조인 전성시대가 한물간 시대가 됐듯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도 변호사 수 늘리듯이 순차적 증언으로 서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다음 달 5일부터 7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합니다. 대구교육청이 70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신입생의 3분의 2인 2,629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